네, 빌딩 시스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수업이 14주차 수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좀 아쉽기도 하고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후회가 되는 부분도 있고, 비록 동영상이지만 우리 수업이 한 학기 수업이 잘 마무리가 돼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남은 이제 수업에 관련된 거를 커튼월과 그다음에 외벽 재료별 이제 상세 디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 네, 기말 시험 대면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셔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분반으로 시험을 칠 거고요. 분반을 칠 때 제가 강의실 앞에 여러분들 각 분반에 어떤 학생들이 시험을 칠 건지 명단을 붙여 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기가 해당되는 명단이 들어있는 반에서 시험을 치시고요. 시험은 서술형 문제를 낼 거고요. 서술형 문제라고 해서 굉장히 뭐 예를 들면 한 5문제 뭐 이렇게 내고 한뭐 10줄, 20줄 적어야 되는 그런 서술형을 내는 건 아니고 단답식 수준보다 조금 더 적으셔야 되는 정도 수준으로 낼 겁니다. 그래서 단답식처럼 간단한 문제도 몇 문제 나갈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두 줄 정도 적는 정도의 문제를 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시고요. 범위는 우리 강의 자료 올라가 있는 강의 자료에서 낼 거고요. 강의 자료 외에는 뭐 시험이 나갈 부분이 없습니다. 강의 자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업한 내용 밖에서 나가는 시험 문제는 없으니까 뭐 엄청 어렵고 이런 문제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가 많죠. 기말고사에 한 번에 다치니까 범위가 좀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자체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수업을 열심히 잘 들었던 친구들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또 방심하지 말고 공부는 또 착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어, 늘 그랬지만 수업을 하면서 수업에 있는 PPT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달달 외우기를 바라는 수업이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 수업은. 선생님 수업 자체는 중요한 핵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길 바라는 수업이고요. 그 중에 오늘 할 것은 이제 커튼월 상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커튼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4학년, 5학년 때 여러분들이 웹피 디자인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커튼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커튼월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획을 하면은 좋겠지만 우리가 그 디테일을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튼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그게 구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웹피가 어떻게 구현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파악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커튼홀 시스템이라는 것과 구조가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건축 그 외장 재료 마감 같은 경우에는 건식, 그러니까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건식 방법과 습식 방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랬을 때 디테일의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사실 그거를 참고해서 건물의 디자인과 형태들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안 배우고 디자인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다 내벽이든 외벽이든 두께 200에 콘크리트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그 계획을 한 게 밖에 외장재라던가 이런 부분이랑 디테일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잖아. 그러면
항상 콘크리트만 있는 게 아니라 커튼홀도 있고 뭐 이럴 텐데 그 디테일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도면으로 표현을 못하고 도면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사실 렌더링만 좀 번지르르한 형태가 자꾸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건축 설계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디테일들의 형태는 일단 알고 가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건축 실력이라고 하는 게 많이 이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한번 어떤 디테일이 있고 어떤 경우에 어떤 디테일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커튼홀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커튼홀은 기본적으로 유리로 되어 있는 외피 시스템을 커튼홀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커튼홀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를 지칭하는 명칭은 아니고요. 구조의 성능이 없는 벽체들을 전부 다 커튼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유리로 된 형태죠. 유리로 된 형태. 그래서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유리로 되어 있는 이 커튼홀 시스템들은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서 이런 디테일이 이런 형태는 이런 형태의 도면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를 좀 파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커튼홀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는 모듈화 시켜서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죠. 이제 노출 콘크리트라던가 뭐 철근 콘크리트라던가 이런 현장에서 제작이 돼야 되는 습식 구조일 때는 어렵지만 커튼홀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구조의 성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습식 형태죠 대부분. 그래서 이거를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는 조립하는 방식으로 많이 해요. 그 중에 유리가 대표적인 거고 그 유리조차도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거는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에 지금 사용되는 유리를 지금 가지고 오는데 유리 자체를 가지고 와서 프레임에 끼우는 게 아니라 프레임과 유리 자체가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진 걸 공장에서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는 형태로 공사가 되고 있어요. 프레임 따로 유리가 따로가 아니라 프레임과 유리 자체를 하나의 모듈화 시킨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듈화된 거를 가져다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고요. 구조의 성능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체로 자중 자체 자기 본인의 무게만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면 커튼홀로서 다 재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장점이죠. 그래서 형태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곡면 이런 걸 만드는데 굉장히 자유롭죠. 구조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런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멀리언과 스팬드럴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의 커튼홀이죠. 지금 커튼홀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부에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구조의 역할을 해주는 프레임이 있고요. 그 앞에 그러니까 외벽면 쪽으로 이 유리가 붙는데 유리가 붙는 방식도 여러 개가 있어요. 프레임이 있으면 프레임 바깥쪽에 붙는 방법이 있고요. 프레임의 안쪽 사이에 끼워지는 형태가 있고요. 프레임과 유리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형태도 있어요. 그 중에 이거는 여기 보면 뭐가 하나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죠? 프레임과 유리가 완벽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멍들이 이렇게 뻥뻥뻥 뚫려 있는데 유리면이 있으면 지금 보면 이게 유리면이겠죠. 이게 유리면이 이렇게 있으면 안에 슬라브가 이렇게 있고요. 이 유리가 서 있으려면 이렇게 서 있으려면 얘네들을 붙잡아주는 프레임이 필요한데 그 프레임이 지금 뒤에 있는 얘예요. 이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은 밖에서 보이는 요게 유리죠. 그럼 요것도 유리로 만들어줍니다. 보통.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만약 이게 철골이나 이런 걸로 만들면 이게 눈에 띄죠. 눈에 좀 도드라져 보이는데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얘도 유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리면과 요 유리면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갖다 붙이는데 여기 보면 여기 구멍 4개 뽕뽕뽕 뚫려 있죠. 여기에 뭘 붙이냐면 스파이더라고 부르는 발 모양 거미 발 모양처럼 생긴 거를 유리를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구멍을 뻥 뚫어서 얘가 유리를 딱 끼워가지고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퉁이를 고정해서 여기에 여기 있는 요 기둥의 역할을 하죠. 여기에 고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정되어 있는 얘가 다시 구조에 맞물려서 고정이 되는 형태. 조금 큰 커터널 건물 형태들은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카페나 이런 데도 이런 거 많이 보여요.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커터널이 보이면 쟤는 어떤 구조의 커터널을 쓰고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서 유심히 보도록 하세요. 그런 반면에 얘는 좀 다르게 생겼죠. 보면 커터널이긴 한데 슬라브에 고정이 돼 있죠. 그래서 요즘은 또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중창처럼 이중으로 가는데 하나는 안쪽에 하나는 바깥쪽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차양 붙어 있고 그리고 이 폭이 굉장히 두껍게 한 1m 이상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걸 이제 더블 스킨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랑 좀 폭 이런 데가 다르죠? 차이가. 결합 방식에 따라서 형태들이 조금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뒤에 골조에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프레임 자체를 골조에 고정시켜 놓고 얘를 다시 골조에 고정시키는 방법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도 유리가 있으면 유리를 이렇게 스파이더가 맞물려 있어요.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고 뒷부분으로는 구조체에 이렇게 물려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게 대표적인 더블 스킨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면에 우리가 쓰는 면 쪽에 유리면이 하나 있고요. 안쪽에 있는 스킨이 하나 있고 바깥쪽에 스킨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양 또는 구조 형태가 이렇게 튀어나가 있고요. 이 바깥쪽에 하나가 더 있죠. 그럼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안쪽 면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스킨만 보이게 되어 있죠. 이렇게만 더블 스킨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관리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겹으로 되어 있죠. 더블 스킨. 그리고 커튼홀이지만 멀리언 스팬드럴이 있으면 그게 이제 창문이 열리는 형태도 있고 안 열리는 형태도 있고요. 또는 이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뎁스가 폭이 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차양의 역할을 하는 커튼홀도 있습니다. 차양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바깥쪽에 그러니까 건물의 실내에 달리는 블라인드 말고 건물 바깥면에 달리는 슬라이드가 이렇게 블라인드가 이렇게 달려있는 형태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동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조절하는 형태가 매립된 형태의 커튼홀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커튼 박스에서 블라인드가 이렇게 내려오면 차양이 설치가 돼서 이 안쪽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해 줍니다. 안쪽에도 있지만 바깥쪽에도 요즘 많이 달아요. 그래서 바깥면에는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름 형태로 붙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바깥쪽에 패널이 있고 지금 멀리언 스팬드럴에 고정되어 있고요. 약간 더블 스킨 형태처럼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 이게 커튼홀로 만들다 보니까 형태가 외벽면의 형태가 직선이면은 쉽지만 직선이 아닌 경우에는 곡선을 넣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그 곡선이 들어가야 될 때는 이 유리를 곡면으로 만들어서 가져오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파손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유리 자체는 평면 형태를 잘라서 가져오게 돼 있는데 그럼 그 평면 형태를 프레임에 끼워 넣어야 되니까 프레임 형태 자체가 평면 형태의 유리판을 끼워 넣었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곡면으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삼각형 형태나 뭐 다이아몬드 형태나 이렇게 잘라서 쓰게 돼요. 그때 멀리언 스팬드럴처럼 수직 그리고 수평으로 유리를 고정해주는 부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에 갖다 붙이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처럼 대각선 형태로 프레임을 가져다 붙이는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사이에 유리 프레임을 끼워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끼워 넣으려면 프레임이 이렇게 좀 달라져야겠죠. 모양 자체가 각도도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럼 프레임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커터널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이런 프레임이 대각선으로 지나가면 이 대각선으로 지나가는 프레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뭐가 있어야겠죠. 그럴 경우엔 이 안쪽에 프레임이 있고요. 바깥쪽에 대각선으로 프레임이 또 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스파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미 발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얘도 유리입니다. 얘도 유리고 얘도 유리인데 얘가 서 있도록 그러니까 플랜지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돼 있고 도강판이 붙어 있고요. 마치 형광을 조립하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리판을 안쪽 바깥쪽에 나사로 고정을 해서 얘가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고정되어 있고 이 위쪽에도 고정되어 있고 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스파이더로 묶은 거를 유리판이 기둥의 역할을 하면서 구조체 역할을 하면서 딱 버텨주고요. 이게 일자로 가만히 버텨서 서 있어야 되는데 무너지거나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 자체가 다른 구조의 골조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런 식으로 힌지 형태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위아래도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잡아주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좌굴이 일어나기 때문에 잡아주는 부재가 중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는 유리가 요 뒤에 플랜지 역할을 하는 유리가 있었는데 버트러스 역할을 해주는데 그런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와이어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이어. 스파이더 자체에 와이어가 그런 역할을 해서 잡아주게 됩니다. 다양한 형태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들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얘는 경사가 져 있을 때, 기울어져 있을 때 들어가는 방법.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수평으로 하나 기울어지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이걸 잡아주려면 그 뒤에 들어가는 구조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스템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차이들이 보입니다. 얘는 유리로 된 애고요. 얘는 와이어로 된 애들이 지나가고 섞여 있죠. 보니까 섞여 있습니다. 건물의 디자인 형태를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간 커튼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에 내부에 프레임들이 쭉 깔린 거고요. 이거는 위에 천창 부분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벽면 쪽에는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차양, 얘가 멀리언 스팬드럴 얘네들이 차양의 역할을 겸하도록 만들어져 있네요. 디자인이 두께도 달라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절곡이 되어 있죠. 꺾여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다 꺾어놨는데 꺾은 면에 양쪽 다 유리를 쓴 게 아니라 햇빛을 많이 받는 부분에는 지금 여기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한 모습이에요. 약간 에너지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요 슬라브 밑으로 설비와 바로 연결이 될 테니까 발전기라든지 배터리를 여기 뒤에다 설치할 수 있겠죠. 여기에 생산된 에너지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모양을 만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장에서 만들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모듈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를 하나의 모듈로 한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네 개의 모듈을 하나로 해서 조립이 되게끔 이런 형태로 디자인을 했네요. 그래서 디테일, 요 연결 부재에 대한 디테일들 개발까지 같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시스템화 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였을 때 여기에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조립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까지 사실 계획이 나와줘야 좋은 계획이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것까지 계획을 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계획이 나중에 필요하다라는 거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일종의 프리패브리케이션 방식을 이용해서 공장에 생산해 와서 모듈화 시킨 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중간에 최적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곡면을 최대한 최적화 시켜서 유리라던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절약될 수 있게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하기 편하게끔 하는 과정이 늘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4개를 하나의 모듈로 하는 게 좋을지 뭐 6개를 하나의 모듈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또는 그런 과정에서 6개의 모듈과 4개의 모듈이 혼합된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과정입니다. 자디드가 했던 디자인이에요. 여기서 보면 곡면을 많이 쓰기 때문에 커튼홀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커튼홀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유리만 커튼홀은 아니라 그랬죠. 여기 사용된 커튼홀은 뭐냐면 알루미늄 패널 형태의 커튼홀입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당연히 하죠. 한 다음에 유리가 아니라 알루미늄 패널을 여기다 붙이더라도 이런 식의 뒤에 부분에는 프레임들이 다 있어요. 그 구조를 받칠 수 있는 프레임들을 다 만들어 오고 나서 여기에 아까처럼 뭐 스파이더 같은 역할을 하는 애라든지 멀리언 스팬드럴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알루미늄 패널을 여기에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안에 이렇게 디테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유리로 된 형태, 여기도 보면 스파이더가 사용이 됐는데 스파이더 여기 보면 여기 기둥 역할을 하는 얘가 이렇게 서있죠. 프레임이 이런 게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수직으로 말고 옆으로는 이렇게 해서 와이어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어요. 보면 그 다음에 요 밖에 붙는 요 유리 자체를 유리로 만들 수도 있고 아까 프레임까지 해서 하나의 세트로 모듈화 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 보면 프레임까지 하나의 세트화된 모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여기에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여기에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똑같은 스파이더가 사용되더라도 유리가 맞물리는 거에 따라서 스파이더의 형태나 조립 방법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조량 분석을 했네요. 1조량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곡면을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되지만 곡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분석도 한 것 같아요. 별다른 없죠. 이렇게 해서 시스템 하나를 모듈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와가지고 여기에 끼워 넣은 거죠. 얘도 프레임까지를 하나의 세트로 봤네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기 탑에서 결합이 되는 형식이네. 여기도 디테일을 열심히 공부를 했죠. 좋은 디자인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디테일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디테일이 좋아야 건물이 훌륭한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디자인 예뻐도 디테일이 나쁘면 건물이 별로처럼 별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명한 건축가들일수록 저는 디테일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보면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는
뭐 대가가 아니더라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디테일을 풀어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커튼홀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도 다 디테일들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례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안쪽에 들어가는 구조와 이런 시스템들은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모듈화 시켜서 가져가네요. 여기 이 부분은 유리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유리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디테일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만들었네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더블 스킨이죠. 안쪽에 유리가 있는데 바깥쪽에 외피가 하나 더 있는 형태예요. 커튼홀이 안쪽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비어 있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져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건물일 경우에는 더블 스킨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더블 스킨으로 만드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계획 쪽에서도 편하고요. 비정형으로 갈수록 그걸 선호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건물이 규모가 작으면 비정형으로 가더라도 단일 레피로 가는데 규모가 커지면 더블 스킨 형태로 가는 거를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더블 스킨으로 가는데 이건 규모가 크기 때문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친환경 건물이나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에 대해서 선생님이 공부를 했을 때는 더블 스캔이 에너지 측면에서 굉장히 친환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더블 스캔을 굉장히 선호하기도 하고요. 더블 스캔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조와 디테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요. 골조 자체 외피를 바로 입히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할 게 굉장히 많지만 더블 스킨으로 가게 되면 안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시스템 창호와 같은 형태의 커튼홀로 가거나 벽으로 갈 수 있고 바깥쪽만 우리가 골조랑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유리 파사드라든가 아니면 알루미늄 파사드를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계획 측면에서 좀 더 쉬워요. 돈이나 시공성 측면에서의 문제에서는 나쁠 수 있지만 계획 측면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 때 타워 설계를 할 경우에는 더블 스캔을 좀 선호했어요. 더블 스캔 형태를. 근데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더블 스캔이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것도 일종의 더블 스킨이죠. 이거 더블 스킨이라고 봐야 됩니다. 안쪽에 난간처럼 만들어져 있지만 떨어뜨려 놨죠. 이쪽 입면과 이쪽 입면이 사실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더블 스킨 형태. 지금 얘도 더블 스킨 형태죠. 더블 스킨 형태. 다 지금 더블 스킨 형태들이 보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디테일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 살펴보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획을 할 때,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들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보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구조 재료에 관련돼서 외장재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적조 외부 결합에 관련된 조적조의 경우에는 외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외장재죠. 외장재랑 구조체랑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느냐, 디테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 조적조에서 습식 방법과 건식 방법이 있는데 이때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테라코타와 타일 형태를 이용했을 때 건식과 습식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때 외장재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붕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할 건데 지붕은 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장재
사실 내장재까지 들어가서 다 얘기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외장재에 관련된 걸 먼저 여러분들이 일단 배우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내장재 그리고 인테리어 이런 쪽을 배우게 될 거야 아마. 자, 조작조에 관련된 것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조작조 같은 경우에는 충격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던가 지진 같은 횡력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가 조작조의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벽돌들이 구조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우리가 이제 탈락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막아주기 위한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철사 같은 겁니다. 철사 또는 철망 이런 것들을 벽돌을 쌓는 중간중간에 얘네들을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예요. 깔아주면 이 벽돌이 이 안쪽에 있는 구조의 역할을 하는 애들과의 결합되는 게 상당히 강해지겠죠. 그래서 충격이 왔을 때도 이게 쉽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멘트만 발라 놓으면 얘네들이 이게 툭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안에 철사 같은 철망이 안에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다 끊어지지 않는 이상 이게 떨어질 염려는 없는 거죠. 그죠? 굉장히 보강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강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조적조 자체를 구조체, 그러니까 미장의 기능이 있는 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블록이거든요. 시멘트 블록인데 이 시멘트 블록 자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시멘트 블록은 회색, 밝은 회색이 나는 시멘트 덩어리잖아. 그죠? 근데 그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바깥 면에 마감재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 처리가 됐어요. 마치 돌처럼 대리석 돌멩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인면이 이렇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걸 그냥 가지고 와서 시공을 하게 되면 이 면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고 미장재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처럼 이 뒤에 치장벽돌을 다시 붙여야 되는 일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치장벽돌을 따로 외장재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의 단점은 지금처럼 외단열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방법은 이제 외단열을 못하죠. 외단열을 못합니다. 그럼 내단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단열 성능이 취약해집니다. 그럼 결로현상이라든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어지는 노출 콘크리트 같은 것도 외장재가 없다 보니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외단열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내단열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취약해요. 별로 이렇게 에너지 성능 면에서 좋지가 않아 노출 콘크리트는. 그런 것들이 뭐 문제점 중에 하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그래서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지금 하늘색이 단열재예요. 단열재를 놓고 바깥에 이제 벽돌로 치장벽돌로 마감을 하는데 그때 지금 보이는 아까 나왔던 철물들을 여기 이렇게 해서 몇 줄마다 또는 몇 센치마다 이 벽돌들을 잡아주는 이 구조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멘트 블록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처리해주는 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강재들이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강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 안쪽에 이 안에도 이렇게 깔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철근이 이 시멘트 블록 구멍 사이에 이렇게 꼽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이 시멘트 블록만 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약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구멍에 이렇게 철근이 들어가고요. 요 철, 여기는 보강하는 게 얘를 붙잡아주는 용도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이 위에 보강 철물이라 그래서 철망을 쭉 깔아요. 그래서 이게 좀 강도가 조적조 자체가 횡력에 약한데 그 횡력에 저항하는 힘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철근이 필요해요.
철근이 세로 방향, 가로 방향으로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수평 방향에는 철망을 이렇게 깔아주고 수직 방향으로는 철근을 이렇게 넣어서 강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는 얘네들이 바깥쪽에 있는 외장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다른 형태들입니다. 지금 얘도 그렇고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는 벽면이, 그러니까 지붕이죠. 지붕. 얘도 사실 지붕입니다. 지붕면. 이런 면과 만났을 때 처리하는 디테일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처리해서 안쪽에는 시멘트 블록이 들어가고 바깥쪽에 노출되는 곳에는 지금처럼 치장벽돌로 마감을 한다 뭐 이런 거고요. 이쪽에 치장벽돌로 이렇게 가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쪽에 지붕을 처리하면 구조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치장재가 아니라 구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이 밖에 노출되는 외벽면이고요. 이 안쪽으로 꺾여서 지붕면입니다. 지붕에도 당연히 이렇게 단열재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지붕에 단열재가 들어가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다 들어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 형태죠. 트러스 형태의 철골 프레임이 있는데 이렇게 철골조를 만들어 놓고 철골조 자체를 지지하는 애를 조적조로 사용한 겁니다. 이 안에 이 밑으로 철골을 이렇게 H형광이나 I자형을 세운 게 아니라 조적조 위에 얘네들을 그냥 올린 겁니다. 지붕을 올릴 때 쟤를 그냥 이렇게 올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합구조 형태죠. 얘네도 복합구조 형태입니다. 전부 다. 지붕이 있고 지붕면과 외벽면이 만났을 때 얘는 지금 굴뚝인가요? 굴뚝처럼 생겼네요. 그때 이렇게 엄청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정도만 확인하세요. 기본적으로 구조벽이 있고요. 구조벽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벽 바깥쪽에 단열재가 들어가고요. 단열재 바깥쪽에 이제 마감 외장재죠. 외장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구조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세 개의 구조로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철물이 얘도 이렇게 나와 있죠. 철물이 이쪽 내장재랑 외장재가 서로 긴밀히 붙어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습식이 아니라 건식 방법이라 그래서 골조 자체에 벽돌이죠. 벽돌을 붙여서 이게 조적도가 아니라 콘크리트나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마감재로 얘를 쓰게 되면 이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사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건식 방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렇게 철물 이용해서 얘를 고정한 거를 구조체에 연결시켜 버리죠.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면 버티게 됩니다. 잘 그 골조에 붙어 있게 됩니다. 조적조가 아니더라도 잘 붙어 있어요. 그때는 조적조 같은 경우는 철사 또는 철망 같은 애들을 썼는데 이게 그냥 콘크리트면 이 콘크리트 면에 요 애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애를 이렇게 탁 박아버리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박아버리면 되는 건데 얘는 형광에다가 박아버린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요 위에 올라타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물이 박혀 있는 겁니다. 사실 디테일상으로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쭉 가서 이 뒤에 구조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탁 붙어 있는 거죠. 마감. 아까처럼 이 뒤에 조적조가 있는 데까지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바깥쪽에 박혀 있는 형태들이에요.
그런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벽돌이 아니라 다른 형태도 충분히 이런 방식으로 시공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 사이에 좀 비었죠. 사이 공간이 발생하죠. 이 사이 공간은 공기가 통하는 공간이 됩니다. 이 공간이 통하는 공간이 있는 이 방식이 건식 방법이에요. 이렇게 만들면 좋은 점은 비가 왔다면 이 바깥쪽 외장재가 젖어도 이 젖어 있는 물기가 얘네들을 타고 이 안쪽에 있는 구조벽까지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이 빈 공간 때문에 또는 이 사이에 있는 단열재 때문에 전달이 안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열 성능도 굉장히 우수하고 에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습식보다 그래서 건식이 최근에는 이런 측면에 유리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건식 방법입니다. 이 사이에 단열재를 집어넣는 거죠. 얘가 단열재고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죠. 그럼 단열재도 있지만 단열재 밖에 공기층이라고 해서 빈 공간이 또 있어요. 그러면 얘는 스티로폼 단열재고 요 밖에 공기층이 또 있으니까 차가운 공기가 있으면 여기에 공기층에서 한번 걸러지고 그 다음에 단열재가 있으니까 이 안쪽으로 전달되는 양이 굉장히 적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단열재 표시거든요. 이게 단열재 표시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단열재가 있고 이 뒤에 이게 구조재료입니다. 구조재료이고 여기에 바깥쪽에 이 구조를 버틸 수 있는 프레임을 여기에 갖다 붙입니다. 프레임을 갖다 붙이고 프레임에 철물을 고정시켜서 외벽을 여기에 건식으로 갖다가 연결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엄밀히 말하면 내단열 형태가 돼버린 거지. 공기층이 여기 중간에 교무제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얘가 구조의 역할을 하는 애가 여기 들어있고 여기에 단열재 스티로폼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여기 조금 다른 형태로 굉장히 폭이 넓어요. 비슷한 형태입니다. 지금 보면 얘가 구조죠. 구조가 있고 이 구조의 바깥쪽에 판을 갖다 붙였어요. 지지할 수 있는 판을 갖다 붙이고 이 판에 철물을 고정시킨 다음에 바깥쪽으로 치장벽돌을 쌓은 거고요. 그 사이에 이번에는 공기층이 아니라 얘는 단열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벽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철물의 형태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에 끼워지게끔 위에서 아래로 딱 끼워가지고 고정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일괄적으로 요 평평한 벽면에 붙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얇게 자른 걸 붙이고 이쪽은 위에 쌓고 이렇게 다양하게 모양도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 건식 방법입니다. 이제 나오는 거는 돌, 석재들입니다. 벽돌과 석재, 마감재로 쓸 때는 조금 다르죠. 마감재로 쓸 때 이 석재들은 굉장히 얇은 재를 써요. 뭐 예를 들면 3cm에서 2cm 뭐 요 정도 두께 되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돌이기 때문에 잘못 때리면 깨지죠. 그래서 구조체에 얘가 바로 고정되어 있으면 구조체에 조금의 충격만 있더라도 이게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조체랑 살짝 떨어뜨려 놓습니다. 아까처럼 이런 철물을 이용해서 떨어뜨려 놔요.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돌을 여기다 끼우는 거야. 이렇게 끼웁니다. 이렇게 콩을 파서 딱 끼우고 구조체에 이렇게 고정시킵니다. 약간 떨어져 있죠? 그럼 이 사이에 공기층이 만들어져서 바람이 일로 이렇게 통합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 이 바깥쪽 외장재가 젖더라도 나중에 공기가 통하면서 얘가 마르도록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건식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돌이 있으면 위아래로 고정 핀을 이용해서 철물에 끼웠고요. 이 철물이 구조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하중을 견디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 위에 돌을 딱 끼우게. 그럼
그 사이에 이 틈이 있어요. 위아래로 다 틈이 있어요. 옆으로도 틈이 있어요. 그래서 줄눈의 역할을 하는데 그 줄눈을 우리가 벽돌 쌓듯이 모르타르를 발라서 메꾸지 않고 그냥 비워놓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비어있어요, 실제로. 이게 구조 콘크리트고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철물이 이렇게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되어 있고 여기는 비어있죠. 틈이 이만큼 있어요. 철물 두께만큼 공기가 통하도록.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요즘은 이게 끼워졌을 때 그 모양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일부러 모양을 이렇게 한번 꺾는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처럼 안으로 이렇게 홈을 파서 쭉 집어넣는 이런 형태도 있어요.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구멍을 뚫어서 홈에다가 탁탁탁 끼워 넣는 겁니다. 단열재를 한 모습이고요. 벽돌도 아까는 모르타를 발라서 어떻게 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이 밖에 구조 있는 부분에 이 판을 붙여서 판의 자체에 고정시킬 수 있게 벽돌 자체가 만들어진 디자인된 이런 형태도 나옵니다. 테라코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벽면에 고정시키고 얘를 끼워 넣으면 됩니다. 끼워 넣고 나서 필요한 경우에는 몰탈로 이 사이를 메꿔 버리면 됩니다. 좀 간편하겠죠, 시공하기가. 이렇게 되죠. 자, 이번은 외장 패널인데요. 알루미늄 패널 또는 강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우리가 징크라고 부르는 게 강판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패널 이런 것들은 워낙 요즘 비정형 건물이나 이런 데 많이 쓰여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좀 봤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강판 또는 알루미늄 패널 이런 외장 패널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붙이는데 조금 다르죠. 이거 자체는 이 패널 자체가 어, 공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아까 보이는 것처럼 철물을 이렇게 만들어 와가지고 덧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있으면 프레임에 바로 고정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요즘은. 그래서 여기든 프레임에 딱딱 끼우면 바로 완성되게끔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탁 끼우면 되게끔 쉽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공사가 쉽고 튼튼하고 잘 될까 이런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다 특허들이고 다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디테일 형태들이. 쭉 한번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는 지금 외장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건 내장재로도 쓸 수 있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그냥 붙인 거죠. 여기를 벽면에 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돌을 하나하나 붙이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공장에서 만들어 온 거 그냥 이렇게 탁 붙여서 끼워버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철망을 안에 붙이고 몰타를 한 다음에 얘를 탁 붙이는 거죠. 그리고 지붕이 나왔습니다. 지붕에서 볼 거는 이렇게 물 빠짐만 보면 됩니다. 이거 홈통이라고 그러죠. 여기다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딱 갈 때 물이 거꾸로 역류해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밑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고정을 지지판을 놓고 이 얘네들을 여기에 딱딱딱 고정해 준 다음에 그쪽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위에 덮어주는 것만 잘하면 사실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 있으면 지붕 위에 이렇게 프레임을 복잡하지만 프레임을 다 이렇게 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지붕 마감재를 썼냐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뭐 기본적인 형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트러스가 있죠. 얘가 구조입니다. 구조가 있으면 구조 위에 지붕을 지지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넣어요. 이거는 구조체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붕 마감이 구조와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촘촘한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촘촘한 프레임을 위에 깔고 그 위에다가 얘를 올려서 얘를 여기에 못이나 뭐 피스나 이런 다양한 접착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정시키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도리와 도리 사이 1.5m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1.5m라고 써있어요. 돼 있고 뭐 각도나 이게 몇 cm 정도 띄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있는데 반드시 이런 건 아닙니다. 약 30cm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두 그 정도쯤 됩니다. 이 프레임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못이나 드릴을 이용해서 뚫어서 박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깨질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지금 기와 같은 걸 만들 때 접촉제만 살짝 발라가지고 여기에 그냥 올려놓으면 하중에 의해서 압축력에 의해서 버티도록 하는 거죠. 특별한 뭐 어떤 장치를 하지 않더라도 얘를 이 위에 판 무게가 눌러줘서 얘가 여기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버티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한옥 같은 게 이런 형태로 많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은 다 뭐 못질하거나 피스를 박습니다, 사실. 이거 지붕에 옥상 정원을 했을 때 디테일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럴 때는 구조체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흙을 바로 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나중에 배수가 쉽게 하기 위해서 약간 들어 올려 놓습니다. 들어 올리고 그 위에 판을 깔고 방수 처리를 다 한 다음에 흙을 쌓아 올려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최소한 잔디를 심는 그런 정도로 하려면 구조체 바닥 상판에서 요 흙 높이까지 필요한 요 높이가 약 한 50cm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나무를 심을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1m 정도는 돼야 나무를 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형태의 프레임이에요. 물이 나중에 빠지면 구조체로 가지 않고 빠져서 밖으로 이렇게 빠지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사지붕끼리 만났을 때 물이 모이는 지점에 처리해주는 방법, 물길을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으로 물길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이 안쪽으로는 안 들어가게 하려고 만드는 거죠. 네, 이런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면 디테일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디테일이라고 하는 게 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실제 실생활에서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료 자체의 속성이나 물성을 잘 이해해서 시공을 해주는 게 결국엔 디테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발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디테일들이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은 조금 알고 참고를 해서 설계를 해야 여러분들이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튼홀과 이제 외장 재료에 대한 디테일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어요. 더 사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알아도 사실 여러분들이 써먹을 일이 없다 보니까 아마 얘기해줘도 다 까먹을 겁니다. 그리고 뭐 크게 그걸 모른다고 해서 설계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이 정도 설명한 걸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정형 설계라던가 오피스 설계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지금 나왔던 외장재 그리고 커튼홀, 더블스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아마 많이 해야 할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번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잘 상기하면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디테일을 좀 찾아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좋은 설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 마무리하고요.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학기에 대면 수업을 못해서 더 재미있고 좋은 수업을 하고 싶었지만 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어느 정도는 뭐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부족하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 다음에 또 우리가 수업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재밌는 이야기와 유익한 자료들을 많이 여러분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시험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